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참 크게 실감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제 만성적인 다른 증상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위장 환자를 많이 보니까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 입맛이 없다, 항상 피로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두통이 잦다, 입이 마르고 구취가 난다, 이런 환자분들인데 잠까지 잘 못 잔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적으로 수면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를 일단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다른 증상들, 부수적인 증상들은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잠이 보약이구나 라는 말을 참 크게 실감하는 편인데요. 특히 현대인은 잠을 잘 자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하는데도 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렇게 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면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불면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란 잠을 들기가 어렵거나 잠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아침까지 쭉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적 일관되게라는 것은 최소 몇 달 이상, 주 3회 이상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다음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수능 시험이다, 면접이다, 상견례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긴장을 해서 잠을 좀 못 드는 것은, 그것은 불면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긴장하면 잠을 잘 못 잘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증상이 매일 있다, 아니면 별로 긴장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못 잔다, 아니면 아무 일 없는데도 매일같이 잠 못 잔다, 이런 것들이 몇 달 이상 나타난다면 그것은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면증에는 1차성 원발성 불면증과 2차성 불면증이 있는데요. 2차성 불면증이라는 건 2차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기저질환,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내가 눕기만 하면은 막 역류해가지고 못 자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온 2차성 불면증이에요. 그거 외에 관절통이 심하다, 내가 말기 암 환자라서 통증이 심해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럼 그 기저질환을 치료해야 됩니다. 기저질환을 치료하면은 수면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2차성 불면증이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면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발성, primary insomnia, 그거 자체가 특별한 다른 기저질환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 primary insomnia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러한 원발성 불면증, 그러니까 다른 기저질환 없는데 그냥 잠 못 자는 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불면증은요, 여러분, 1차 치료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먼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아니고, 먼저 수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의사한테 배우는 것, 그 지식을 전달받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예를 들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무엇이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이다, 그리고 현재 내 생활 습관과 그런 좋은 수면 습관과의 괴리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합니다. 이 CBT가 1차 치료예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몇 달 동안 했는데도 그래도 난 너무너무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그때 약물 치료를 고려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불면증, 만성 불면증 되게 심하신 분들, 이런 방법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한약 치료 어떻게 해서 고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체조, 간단한 체조, 3분 체조가 있는데 요걸 먼저 해보세요. 이거 해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몇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잠 되게 잘 자요. 하다가 잠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가 그냥 떡실신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3분 체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잠 잘 자는 체조, 떡실신 체조 첫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팔을 이렇게 다리를 감싸 안으시고요. 제가 뒤로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으로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체조. 체조의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오뚜기 체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뚜기 체조를 해주면 척추 양 옆에 있는 혈자리들이 쫙 자극이 되면서 그게 한의학에서는 배수혈이라고 합니다. 이 혈자리들이 자극이 되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완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체조를 해주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의과대학을 다닐 때 제 후배 중에서 굉장히 잠을 못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 체조를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이 너무 뻣뻣해서 이 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하면서 반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는 제가 좀 다른 체조를 알려줬는데 그 체조도 이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등이 뻣뻣해 있으신 분들, 긴장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동작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을 풀어주는 요가 동작 중에 고양이 자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동작 역시 불면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을 이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하시고 두 팔을 어깨 넓이보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고개를 숙이면서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 등을 위쪽으로 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들면서 등을 아래쪽으로 휘게 합니다. 다시 자, 요렇게 수차례 반복한 다음에 요렇게 내려갈 거예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목의 아랫부분, 가슴 윗부분이 땅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요렇게 기지개를 킵니다. 자, 요러고 1분을 버틸게요. 팔을 쭉 펴고 전신에 힘을 뺍니다. 자, 이것이 고양이 자세인데요. 이 자세를 해주면 이 뒷목 쪽, 잠 못 자는 분들은 항상 뒷목이 뭉쳐 있어요. 뒷목과 척추 양옆에 배수혈 부분, 능형근 부위가 많이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피가 쫙 가면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내려가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고양이 자세였습니다. 두 가지 동작을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 역시 요가 동작입니다. 요가에 나오는 쟁기 자세라는 동작인데 저 역시 과거에 불면증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하진 마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 두 동작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도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쟁기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매트나 이불을 까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요. 자, 두 손을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신 다음에 뒤로 넘겨요. 넘겨서 자, 두 손을 깍지를 끼셔도 되고 땅에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깍지를 끼겠습니다. 깍지를 낀 다음에 자, 무릎을 쫙 펴시고 발가락을 나의 얼굴 쪽으로 이렇게 꺾으세요.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버팁니다. 1분 정도. 처음에는 힘드니까 20초, 30초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한 채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핵심은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발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꺾어서 햄스트링 쪽을 쫙 자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분을 버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를 풀 거예요. 자세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허리를 댄 다음에 자, 다리를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30초에서 1분 정도를 버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벽에다가 그냥 두 다리를 갖다 대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효과가 있고 불면증 효과가 있는 체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분을 했다고 치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몸을 풀어서 자, 이렇게 딱 누운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자, 몸이 이완되고 풀어집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자, 근데 이 동작 자체가 조금 고난이도다 보니까 처음에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햄스트링 뻣뻣하고 고관절 굳어있고 무릎 관절 굳어있고 하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저처럼 꼭 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두꺼운 책을 준비하시고요. 책을 쌓아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발을 대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발이 땅에 갈 필요 없이 책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책 위에다가 이것도 안 된다. 책 조금 더 두껍게 써요. 이것도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의자처럼 더 높은 데다가 올려요. 이거는 되실 거예요. 이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점점 일주일에 1cm씩 내려와서 몇 달 뒤에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몇 달 뒤에는 이제 땅까지 닿게 됩니다. 땅까지 무리하게 닿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자기의 몸 상태에 맞게 책 쌓아 올려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불면증에 좋은 체조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불면증이라는 것은 원래 약물 치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 행동 치료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인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왜 잠을 못 자는가, 내 평소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을 배우고 인지하는 것이 인지 치료고요.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 스트레칭하고 잠 잘 오는 체조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건 제가 잠이 잘 올 수 있게 도와주는 체조를 알려드린 거예요. 불면증 치료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시도해도 몇 달 동안 해도 아직 힘들다. 그러면 그때 약물 치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영상들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시도해보시고 불면증 우리 꼭 고칩시다. 이상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